자, 버블 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버블 소트라는 것을 보기 전에 소트가 뭐냐면 소트는 정렬이에요. 정렬. 그러니까 어떤 수를 큰 거에서 작은 순서대로 놓거나 아니면은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놓는 거 이걸 우린 정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어로는 sor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팅을 하는 정렬을 하는 이제 그 방법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바로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놓는 거 그걸 우리는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값에서 큰 값 순서대로 놓는 거를 우리는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해요. 어쨌든 그 정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인서션 소트 해서 삽입 정렬, 뭐 또 지금 여기 이거 우리가 보는 지금 버블 소트, 이 버블 소트가 있고 또 퀵 소트라는 것도 있어요. 또 그밖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컴퓨터로 구현한다 그런 것은 일종의 알고리즘이 있고 그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이 버블 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버블 소트 이 소팅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근데 프로그램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개념만 일단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가장 소팅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걸 생각하면 돼요. 인서션 sort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한단 말이죠. 뭐냐면 작은 거에 큰 거에서 작은 순서대로 놓자라고 해보죠.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최대값 구하는 거 알죠? 최대값 구하는 건 바로 이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최대값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맥스값 이거 다 뒤져가지고 자 돌리고 나면은 35가 최대값이네. 그럼 이거 앞에다 놓고요. 자 뽑아서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값들 중에서 이제 또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서 최대값 뭐야? 25네. 그럼 그걸 그 다음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큰 거에서 작은 순서대로 놓는 방법이 있다. 예, 이것도 하나의 소팅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방법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이 방법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바닷속에 물속에 깊은 물속에서 여러분이 저 해저 밑에서 잠수부 한 분이 잠수부 한 분이 이제 산소 마스크 쓰고 있다가 숨을 내뱉었어요. 그럼 거품이 방울이 올라오겠죠. 그죠? 방울이 막 올라올 겁니다. 이 방울이 큰 방울, 작은 방울 뭐 이런 여러 방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울들이 막 서로 이렇게 이 수면 위로 올라올 텐데 이 수면 위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울들이 있지만 수면 위로 막 이리저리 하면서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방울이 가장 큰 물방울이 가장 먼저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큰 물방울이 그 다음으로 올라오게 될 거고요. 바로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푹 내뿜을 때는 수많은 크기의 다양한 종류의 공기방울들이 한꺼번에 나오겠지만 결국은 가장 큰 물방울이 수면 위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버블 소팅입니다. 버블 소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야, 이거 여기가 이제 해저예요. 해저. 예, 여기가. 자, 이제 물방울들이에요. 이게 물방울들. 자, 물방울들일 때 그 물방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둘을 비교해요. 비교해서 앞에 놈이 더 크면 뒤에보다 앞이 더 크면 이 과정이 있으면은 이게 크면은 그러면 이 둘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예? 다시 둘씩 비교해요. 이렇게 둘씩 비교해요. 둘씩 비교했을 때 앞에 놈이 크면은 바꾸는 거예요. 앞에 놈이 크면은 이게 크면은 그럼 바꾸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이제 진행해 볼게요. 자, 이 둘 비교해 봤어요. 앞에 커요? 아니죠. 이거 건너가요. 옆으로. 자, 앞에가 커요? 아니죠. 건너가요. 앞에가 커요? 예, 앞에가 커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둘을 바꾸세요.
둘을 바꾸세요. 자, 그 다음에 1로 넘어갑니다. 둘. 앞에가 크죠? 그러니까 바꿉니다. 이게 물방울이 크니까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네요. 자, 다음 1로 납니다. 이거보다 이게 더 크죠? 앞에 게 크죠? 그러니까 바꿉니다. 예, 다음은 요거죠? 앞에가 큽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냥 건너가요. 앞이 더 크죠? 그러면 바꿔요. 자, 그 다음. 앞이 더 큽니까? 아니죠? 그냥 넘어가요. 자, 그 다음. 여기 9가 안 보이네요. 여기 9. 마지막에 여기 9 있습니다. 앞에가 커요? 예, 앞에가 큽니다. 그럼 바꿔요. 자, 끝났어요. 가장 큰 물방울이 수면 위로 가장 먼저 올라왔죠. 예?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 이 중에서 가장 큰 최대값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값을 찾는 방법에 아까 우리가 하나씩 뒤져가지고 하나씩 내가 맥스 값을 갖고 있다가 그것과 비교해서 크면 내가 갖는 그 방법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 물방울 버블 소팅처럼 크면 바꾸고 해가지고 큰 물방울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끔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방법은 최대값을 구하는 게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 무수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럼 나머지 이것들 중에서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처음부터 둘씩 비교해 가면서 두 번째 큰 물방울을 찾는 방법을 택해야 돼요. 자, 둘, 바꿔야죠. 둘, 놔두고, 둘, 바꿔야 돼요. 둘, 놔두고, 둘, 바꿔야 돼요. 둘, 놔두고, 둘,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물방울. 자, 또, 이제 나머지에서 또 물방울 찾아야 돼요. 둘, 바꿔야 되고, 둘, 아니고, 둘, 바꿔야 되고, 둘, 놔두고, 둘, 바꿔야 되고, 그래서 세 번째 물방울. 이런 식으로. 그렇게 놓으면 이제 계속 이걸 끝날 때까지 하면은 작은 거에서 큰 값으로 물방울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바로 버블 소트입니다. 버블 소트. 자, 그런데 이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알고리즘이 하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알고리즘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둘이 앞에 게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둘을 바꿔야 돼요. 즉, 두 개의 기억 공간에 있는 값을 교환시켜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 바꾸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바꾸는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일단 이해하고 버블 소트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걸 좀 더 세밀히 봐서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대로 지금 구현되어 있는가를 세밀히 봐서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분석을 해주기 바래요. 자, 지금 여기서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요거 바꾸는 과정 이거. 요것만 한번 뜯어 보겠어요. 왜 이런 게 필요한가? 자, 프로그램적으로 돌아가 보죠. 자, 여기에서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여다 볼게요. X란 이름의 기억 공간, Y란 이름의 기억 공간이 있어요. X에다가 30을 넣고요. Y에다가 40을 넣을게요. 자, 요거 한 문장으로 쓸게요. X에는 30을 넣고요. 그리고 Y에는 40을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이거 출력해 볼게요. printf %d로 찍어라, %d로 찍어라. 줄을 넘기고 뭘 찍느냐면 x와 y를 가져다 찍어라. 그러면 이거는 30과 40이라고 이렇게 찍을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개의 기억 공간 x와 x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y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여기에 30, 여기에 40을 넣고 이걸 그대로 출력하니까 30, 40이라고 찍힌 거예요. 자, 근데 이 둘을 교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x에 들어가 있는 30을 40 여기 y 기억 공간에 넣고 y 기억 공간에 들어가 있는 값을 40을 여기다 집어넣고 싶어요. 데이터를 교환하고 싶은 겁니다. 둘을 교환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교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x에다가 y 값을 x에다 넣고 그리고 이제 y에다가 x 값을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보겠습니다.
자, x에다가 y의 값을 넣고 y에다가는 x의 값을 넣자. 그리고 똑같이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바뀌었는지.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렇게 넣으면은, 자, 프로그램 돌리면은, 처음에 찍어낼 때는 이 값은 30, 40이라고 찍혔는데, 이거 두 개를 교환시켰다고 생각해서 찍어낸 이 값은, 40, 40이에요. 전혀 바뀌지 않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지금 이 과정에서 요 과정을 살펴본다면, 요 과정. y의 값을 읽어서 x에 넣어라. 그럼 y의 값을 읽어라. 이거 40을 읽어서 어디다 넣어라? x에 넣어라. 자, 그럼 x에다가 집어넣으면 x에 있던 30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지금 40을 넣는 40만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예?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 수행하면 x의 값 읽어서 x의 값 40이네요. 그걸 y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 40 읽은 값을 y에다 집어넣으면 y에 있는 40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집어넣는 40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x와 y를 찍어라? 그러면 x도 40이고 y도 40이라고 찍히게 되는 거죠. 전혀 데이터 교환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본래 메모리가 갖고 있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제대로 데이터를 두 개의 데이터를 교환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여기서 y 값을 x에다 집어넣었을 때 x에 있는 이 값은 온데간데 없어 사라지고 내가 집어넣고자 하는 값으로 여기 덮어 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이 값을 어딘가 잠시 대피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임시적인 기억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자는 거죠. x에 이거 다시 용지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x에 여기에 30, y에 40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임시적인 기억 공간을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요 놈을 여기다 대피시키세요. 첫 번째 요걸 여기다 대피시켜 놓고 다음에 이제 요거 안전하게 대피시켰으니까 이제 y 값을 x에다 넣어도 관계없어요. 이거 두 번째로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피시켰던 값을 이쪽으로 갖다 놔도 돼요. 자, 세 번째 이 작업을 하면 돼요. 그러면 값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보죠. 자,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이건 어떤 문장을 사용하면 되냐면 t equal x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x의 값 읽어서 t에다 넣을 테니까. 그죠? 두 번째 뭘 해요? 두 번째 이걸 하는 거예요. 요거 x에다가 y를 넣어라. 이거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은 y에다가 대피시켜 놨던 t를 넣어라. 자, 순서대로 쓰면 이거예요. t equal x. 그 다음 문장은 x equal y. 그 다음 문장은 y equal t. 이렇게 이 순서대로.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x의 값 읽어서 t에다 넣어라. 그럼 여기 30 들어가는 거죠. 다음에 y의 값 읽어서 x에 넣어라. x에 넣어라. 그럼 x 여기 40이 들어가는 거고요. 40. 이제 마지막으로 t의 값을 y에다 넣어라. t의 값 30이고 y에다 넣어라. 그럼 여기 3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x와 y를 찍어라. 그러면 x는 40, y는 30. 데이터가 교환됐네요. 자, 프로그램적으로 돌려봅시다. 프로그램적으로 돌리면은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 뭘 하라고요? 프로그램적으로 돌리면은 자, 여기다가 뭐를 하라고 했습니까? 임시적인 기억 공간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임시적인 기억 공간을 여기다 만들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int t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억 공간 만들 때는 기억 공간 만드는 곳에 한 덩어리로 다 만들어 버리세요. 이렇게 기억 공간을 여기서 만들었다가 저기 실행문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가서 또 기억 공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C 언어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C 언어는 선언하는 거는 선언한 것들끼리 묶어서 앞쪽으로 다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놈은 여기다 두면 안 되고요. 여기다 둬야 돼요. 아니면은 여기다 둬도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적으로 이 선언부, 이걸 우린 선언부라고 하거든요. 앞쪽에 선언부 전부 다 둬야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실행부를 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 C 언어의 함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할 때 선언부와 실행부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이 선언부에
선언부에 몇 줄에 걸쳐도 써도 관계없어요. 선언부에 기억 공간을 만드는 건 모두 앞쪽에 선언부에다가 집어넣어라.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순서대로 뭘 한다고요? 예, 여러분이 이 순서대로 가면 좋겠네요. 요거 대피시켜 놓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물론 이거부터 해도 돼요. 이거 대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지금 요거대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t에다가 x 넣고요. x 넣고 그 다음에 x에다가 y 넣고 그 다음에 아까 대피시켜 놨던 t를 이제 y에다 넣고 요거대로 썼죠. 예. 자, 그래 놓고 이제 돌리면은 이걸 안죠. 자, 그래 놓고 돌리면은 예. 여기 보이죠? 예, 이제 제대로 됐어요. 자, 처음에 요거 찍을 때는 x 30, y 40이었는데 요거 수행시켜 놓고 x를 찍으면 x는 40, y는 30이 됐네요. 데이터가 교환됐죠. 그죠? 자, 이렇게 이 작업이 아까 그 버블 소팅 할 때 두 개의 값을 교환시키잖아요. 그러면 여기 두 개의 기억 공간에 있는 값을 이렇게 교환시켜야 되는데 그 값을 바로 교환을 못 시키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 임시적인 기억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여기다 대피시켜 놓고 이걸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 갖다 놔야지 이게 교환이 된다. 바로 그 문장이 이 문장인 거예요. 이 문장인 거예요. 앞에 값하고 뒤에 값 이렇게 비교해서 뒤에 값이 작어? 그러면 데이터 교환해. 데이터 교환. 임시적인 기억 공간 만들고 데이터를 교환해 하는 문장이 이거라고요. 이거. 자, 요거에 대한 상세한 이 네스티드 폼문 안에 폼을 썼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한번 시간을 둬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다음에 놓여져 있는 여기 이 PPT에서 다음에 놓여 있는 요 다음 과정, 예, 요 다음 과정 요 달력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 놓을게요. 예, 요 달력 프로그램은. 자, 이제 여기 5주차죠. 5주차의 과정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